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밤 고성군 간성읍 시가지에 시간당 90mm에 달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6호 태풍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히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찬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시가지 이면도로는 어른 허벅지까지 차오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배수 작업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 6일 밤 시간당 9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 물바다로 변한 고성군 간성읍 시가지 모습입니다. 맨날 땡빵식이에요, 땡빵식. 그때만 넘어가면 되고. 예? 지금 저기 상리서부터 저쪽 터미널서부터 다 전부 다 모든 빗물이 일로 모이는데 보시다시피 요만한 관 하나로 그 비를 갖다 무슨 수를 감당을 하냐고요.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건물 지하 보일러실에서 물 빼기 작업을 벌입니다. 양수기를 동원해 배수 작업에 나섰지만 고인 빗물이 워낙 많아 진땀을 흘립니다. 인근 상가들은 물에 잠긴 집기를 드러내고 흙탕물을 씻어내지만 당분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비로 고성 지역 주택 22곳이 침수됐고 도로 24곳도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시간당 100mm 가까이 오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게 발생됐는데 어제 나와서 현장을 볼 때 이거는 지금의 관로 가지고는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좀 더 이걸 키우고 새롭게 좀 접근하는 그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중호우에다 높은 파도까지 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까지 들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고성 삼포해수욕장을 비롯해 동해안 상당수 해수욕장은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에 직접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다는 점입니다. 태풍이 한반도 중앙을 관통해 북상하면 오른쪽에 위치한 강원 지역이 위험 반경에 들면서 강풍과 집중호우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영서 지역에 50에서 100mm, 영동 지역에는 200에서 400mm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500mm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동해상으로 이제 북상하게 되면 태풍 정면에서 강한 수렴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맥에 부딪혀서 그 강도가 또 수렴이 더 강해지고 이럴 경우에도 시간당 80에서 100mm 정도의 강한 강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지자체들은 태풍 북상에 따라 폭우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대응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세 차례나 물에 잠긴 적 있는 철원 이길리 일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지역이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인데요. 철원군은 습지 생태체험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푸르른 논이 펼쳐져 있는 철원 평야에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철원 동송읍 이길리입니다. 이길리 마을은 1979년 북한 선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잘 보이는 저지대에 마을을 조성한 탓에 한탄강이 범람하면 침수 피해를 입습니다. 마을이 세 차례나 물에 잠기자 지난 2020년 9월 집단 이주가 확정됐고 환경부는 이 지역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체 면적이 1.51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2%, 축구장 210개를 합친 크기입니다. 이곳 이길리는 민통선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는 한탄강도 흐르고 있어 환경부는 이곳을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찾는 습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있던 탓에 하천 지형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고 생태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흰꼬리 수리와 제두루미, 독수리 등 멸종 위기인 야생동물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 인위적인 간섭도 또 제한되어 있고 해서
야생 생물에게는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1종 정도가 확인이 되는 등의 철새 도래지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나타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체험, 생태탐방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습지 보존뿐만이 아니라 그 습지를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 철새 탐방 등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서 그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세계적인 습지로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대부분 보호지역이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는 아직 마을을 떠나지 않은 이길리 마을 14가구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습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정 환경을 간직한 이길리 일대가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원주시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이 지난 6월 말 기준 28억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7%의 증가율로 지난해 연간 총 매출보다 2억 9천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와 홈페이지 개편, 품목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원주 지역 중소기업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올렸는데요.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7일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강원일보 7일자 기사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살인 예고, 가짜 뉴스까지 위협받는 시민 안전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 서울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이 온라인에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에 검찰과 경찰 모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지난 5일 온라인에는 6일 날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주역에 기동대까지 투입됐지만 이는 10대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은요, 해당 글을 올린 A군을 영월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 글을 올리고 이를 발견한 것처럼 스스로 SNS에 퍼뜨렸는데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검거된 사람은 46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검문 검색 강화, 경찰 물리력 적극 사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도 도내 6개 지역과 피서지, 축제장,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31개 장소에 오는 15일까지 기동대원을 배치하면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4명의 피해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정신병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리체계도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원주역 살인 예고로 검거된 10대도 고교를 자퇴하고 주로 집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낙인 찍기는 지양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보호, 치료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7일자 기사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 떠나는 학생들, 강원 관광 즐긴다라는 기사인데요.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운영 부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나라의 학생들은 퇴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해당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도 준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엔 158개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폭염 대비 준비와 시설 자체가 미흡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대회 부실 운영이 논란인데요. 결국 참가국들의 퇴소 결정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평창 등의 협조를 받아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요, TF를 구성해 춘천, 원주, 평창에서의 체험 활동을 문체부에 제안했는데요. 남이섬, 월정사, 루지 체험장 등 한류, 웰니스, 레저 체험 등입니다. 또 조계종이 잼버리 조직위에 협조 요청이 있으면 사찰을 개방해 야영지나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도내 사찰 등도 잼버리 참가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가는 각종 냉방시설로 축사의 온도를 낮추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손에 축 처진 닭들이 들려 나옵니다. 닭이 뜨거운 날씨를 버티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환풍기와 안개 분사기 등으로 실내 온도를 낮췄지만 폐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담하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폭염 대비해서 다 농가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폭염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경보 무슨 재난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양계 농가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기세 등 각종 생산비가 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를 대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보상액이 낮아 효과는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온이 밤낮으로 지금 막 계속 예년 같으면은 여름철에도 밤에 좀 온도가 좀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열대가 오다 보니까 지친 닭들이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내년에 또 내후년에 더 더울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사방이 뚫린 소축사엔 20개가 넘는 대형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지만 더위에 지친 소들이 사료를 먹지 않아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까지 전국에선 닭과 돼지 등 23만 6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가축 3만 4천여 마리와 2만 7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기간에 축산 관련 기관 합동점검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고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가축 폐사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항 입구 해상에서 연료 부족으로 조난된 레저 보트와 승선원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6시 5분쯤 연료가 떨어져 보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출항 전 장비와 엔진 점검 등 철저한 안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폭염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히 추가하기로 하자 관광 상품을 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은 남이섬, 월정사 관광과 레저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해시가 재활용 자원 회수와 연료화가 가능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 건립은 폐기물 종합단지 내에 국토비 등 82억 원을 투입해 3,5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선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등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이 현재 32.4%에서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